예, 오늘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먼저 그 화면을 보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전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일단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은 주적이다, 이 개념을 다시 확립한 건요, 최근 논란이 됐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무관치가 않을 겁니다. 관련해서 바로 속보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국정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서훈 전 원장이죠.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에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돼 있다, 국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뉴스탑10 방송을 준비하다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이 소식부터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의 수장들을 고발했다.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구속됐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에서 1급이 27명인데 저런 대기 발령되는 일이 있었죠. 뭔가 국정원의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게 드디어 나온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7월에 원장이 됐는데 두 달 있다가 9월에 서해 그 공무원 피습 사건이 생기고, 그 당시에 김정은의 이른바 사과 친서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첩보는 군이 갖고 있는 첩보가 있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첩보가 있는데, 예. 국정원이 갖고 있는 첩보 일부를 아마 훼손하거나 없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지금 고발이 됐고,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 2일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북한에서 분명히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당국이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래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것도 강제 북송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발된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조사를 저런 경우에는 이제 해경, 그리고 군에서는 기무사, 그리고 이제 경찰이 참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정원이 이끄는데 국정원이 주도해서 일찍 돌아보냈는데 그 역할을 서훈 원장이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고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최근에 구속됐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한 분씩 풀려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이분들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보 수장들 얘기이기 때문에요. 김근식 교수님. 예. 이도원 의원 말 맞다나, 이게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 뭐냐면 고발의 주체가 국정원이다. 그러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들을
마음대로 삭제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서훈 전 원장은 당시 탈북어민 강제 숙공과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조기에 끝낸 혐의, 이런 것들이 지금 현 국정원이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을 지금 현재 국정원이 지금 고발 조치한 거기 때문에 예. 새롭게 윤석열 정부에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조실장과 차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전직 국정원장 자체가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을 만약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런 식의 조사를 아마 내부적으로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일정 정도 혐의와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정원이 공지 자료를 통해서 국정원 이름으로 전직 국정원장 둘을 이렇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낯설지도 않은 게 참 비극적인 정치적 반복이기도 합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때 시대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촛불로 등장한 정부가 적폐청산 한다고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국정원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조남관 당시 검사가 파견으로 국정원 감찰실장이 임명이 돼서 예. 당시 국정원에 들어가서 감찰실장으로서 과거 정권의 국정원의 모든 비밀 파일들을 다 봉인을 해제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또 비극적 선택도 있었고요. 이 과정이 이제 수사가 되면서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제 새로운 국정원장이 오고 또 간부들이 오면서 과거 정부에서 정말 국기를 문란하게 할 만한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의무와 역할들을 방기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 없어서 아마 고발 조치한 건데 만약에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겠습니다만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군의 감청자리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정원도 나름대로의 특수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들을 삭제했다고 만약에 당시 박 전 원장이 지시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북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도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원장이 일정 정도 개입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이 국기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이 수사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최근에 그 국방부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했을 때부터 네. 국정원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해경이나 군에서 과거 정부의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똑같은 국가기관이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할 때는 정부 부처 간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다 협의를 해서 새로운 결론으로 내놓기 때문에 번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충분한 협조와 자료 검토 그리고 과거 정부의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무단으로 지웠고 혹은 왜 합동조사를 일찍 조기에 끝냈냐, 뭐 이 부분을 지금 현 국정원이 고발 조치를 한 건데요.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국정원의 이 고발 조치는요, 이승훈 변호사님, 좀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과도하게 눈치 본 거 아니냐, 이거에 당시 정보 수장들조차 동참했다, 뭐 이런 현 국정원의 판단 때문에 고발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대화와 타협을 원하다 보니까 좀 저자세 외교였다, 이런 측면에서 뭐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왜 눈치 보기 했냐고 하면서 이걸 법률적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정말 이 정치적 쟁점화를 통한 정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현재는 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것보다는 국가 경제적인 위기와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과 공영전자기록 손상죄인데 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북이라고 추정된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월북이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게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 실족인지, 뭐 이런 대안적인 진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경도 또 국방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의견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특별한 해석 없이 해경 고위 관계자가 또 대통령실에 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또 이게 번복되면 또 이게 직권남용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상대에 적용하는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서훈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는데 합동조사를 하다고 봤을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한 5일 정도 수사가 됐었는데 네. 그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이 정말 북한에 갔던 동료들 15명을 살인한 사건과 관련해서 자백을 냈다든가 관련 SI 정보 등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송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당시 정부가 흉악범들을 보호할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밝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얘기하시는 어차피 겁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북송하는 문제는 또 통치의 영역이기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전 정권에서 당신이 이런 판단을 했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몰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가 좀 정부가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전 정부와 싸우는 형국으로 갈 수 있어서 좀 불안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거잖아요. 고발을 했으니까.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자로일람이나 수사 대상이 국정원을 또 이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잘 남아 있을 가능성도 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혐의가요 상당히 중대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국정원법에는 특별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이 직권남용을 하면 7년 이하 상당히 중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용전자 기록 손상 이런 것도 이게 7년 이하입니다. 예. 병합범이 대체는 상당히 중대한 혐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는 지금 이게 그 공직자 범죄잖아요. 아직 검수완박이 완전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검찰청이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 희하에 공공수사 일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일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청와대 직원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부에서는 여가부 공약 이미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정말 국기를 물러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국정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요. 예. 아마 이게 국정원에서 고발했다는 거는 이미 증거 확보가 다 돼서 증거를 이게 첨부해서 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후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던 국정원에서 나온 속보 만나봤고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문란조사 TF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국가안보와 군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습니다. 국가안보문란 조사 TF까지 오늘 여당이 발족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이 고발 조치했던 그 사건들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뭐 삼척화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 뭐 이 부분까지 북한의 눈치 본 사건이 너무 많다. 뭐 다 들여다보겠다. 여당에서 총공세를 좀 나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제 안보와 경제인데 외교안보와 지금 이제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죠. 윤석열 정권이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친북 친중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그 규정한 기본적인 방향, 기강 이런 거를 흐트러뜨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두 전직 그 국정원장 고발로 나타났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이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또 수사는 수사 차원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그 흐름이 바꿔야 된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기호 그 저 사무총장을 그 단장으로 해서 이른바 국가안보 문란조사 TF까지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치적 공세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앞서 이제 그 저 국정원장이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많이 이제 구속됐던 사태 때문인지 박지원 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서훈 원장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퇴임을 전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행보가 있었죠. 사실은 퇴임 전에 이런저런 이제 환송회를 했는데 박지원 원장이 그 자리에서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물러나선 다음에는 그 내가 조난 자료 봤다. 아마 윤 대통령 거도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엑스파일 관련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윤 대통령이 뭐 잘한다. 김건희 여사도 그 저기 스페인 가서 마드리드 가서 나토 정상회에서 잘했다. 이렇게 강원 양면으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뭐 잘 통하지는 않은 것 같고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 안보실장 5년 내내 그 외교안보에 중요한 포스트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몸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것 같고 이런 이제 고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입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서훈 전 원장 도피성 출구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반론도 제가 동시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계룡대를 찾아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여당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합참 의장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군의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 의장이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라는 자체가 군의 위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입니다. 조사 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근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합참의장 소환해서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걸 두고 꽤 논란이 있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합참의장 조사하거나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 뭐 물음표를 쳤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를 그냥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계속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른바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권한남용 또는 월권행위에 대한 것들을 겨냥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과거에도 많이 알려져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만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서 청와대 바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놀라웠던 사실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밝혀진 이 합참의장 자체를 민정수석실에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 조사하면서도 굉장히 취조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까 한교 사무총장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동렬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 군령권자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사실은 유사시에는 모든 전투와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런 합참의장에게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배석을 하면서 취조를 하고 신문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당시에 청와대의 이른바 이 월권이 얼마나 과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또한 웃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안보실 2차장이 지시한 내용을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졌다는 건데 그건 규정대로 따른다면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찰이거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 할 수 있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바깥에 있는 합참의장을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의 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청와대 권한 축소와 청와대 슬림화를 계속 약속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식의 과도한 그 대통령실의 그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것을 넌지 암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는 안보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180도 뒤집겠다. 뭐 여러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데요. 일단 현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 관련해서 속보 하나 만나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곧바로 반박을 했네요. 본인이 고발 조치를 당하니까. 사실 아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 생산하지 않는다. 예, 첩보 삭제한다고 원생산처 첩보가 없어지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전직 원장에게는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아니다. 글쎄요,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속보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고발당한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 않는다. 본인은 그러니까 그 첩보를 무단 삭제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사법적인 그 대응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가서 조사받는 거 말고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탄압 내지는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그 두 가지 정보 크게 보면 루트가 있습니다. 군 대 군, 그다음에 정보기관 대 정보기관인데, 군과 군에서는 이제 늘상 그 북한 관련된 그 위협 관련된 그 군 자료들을 공유하고, 정보기관 간에는 그 CIA하고 우리 국정원 간에 그 정보 교류가 있는데, 사실은 박지원 원장이 임기 중에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CIA하고 국정원 사이에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그 본인의 그러니까 그 업적을 그 얘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군대 군이 아닌 CIA에서 우리가 가져온 정보라든지 아니면 CIA하고 공동 생산은 몰라도 공동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아까 고발대에서 나왔던 그 첩보의 삭제 이런 거는 그와 관련된 국정원이 생산 내지는 공동으로 분석한 그런 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곧바로 본인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무단 삭제 관련해서 아니다라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뭐 일단 그럼에도 현 국정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전해진 속보부터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